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경우의 수 중에서 이웃하는 경우,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일단 제시를 좀 해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일단 가주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한 가지씩 연습을 해보는 거지.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이 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끼리,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 그러면 고등학생이 이웃한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초등학생은 4명이니까 일단 그냥 편의상 A, B, C, D라고 치고, 중학생은 3명,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2명이니까 X, Y라고 치자고. 우리가 보통 이웃한다 그러면 뭐 하라고? 이웃한다. 이웃하면 묶어서 전체 배열, 자체 배열 이렇게 가는 거야. 이웃한다 그러면 뭐 하라고? 묶어서 전체 배열, 자체 배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초등학생 4명을 묶어 한 명처럼 묶어, 중학생 3명을 한 명처럼 묶어, 고등학생 2명은 묶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줄 세우는 방법은 한 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묶어서. 그러면 전체가 줄 서는 방법은 4팩. 왜냐면 4명이 줄 서니까. 그리고 초등학생들끼리 요 안에서 자기들이 바꿀 수 있잖아. 4명이 자리 바꾼다 4팩. 중학생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곱하기 3팩. 요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돼. 숫자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써준다. 숫자 계산까지는 안 하고. 이웃하면 묶어서 전체 배열, 자체 배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C, D, E, F, G 7명이 일렬로 배열할 때 A, B, C는 서로 이웃한다. F와 G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 자, 여기서는 꼭 알아둘 게 뭐냐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먼저 배열한다. 이렇게 하자고. 나머지 먼저 배열한다. 무슨 말이냐면 F와 G가 서로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A, B, C는 이웃할 거니까 묶어줄 거고, 그 다음에 F와 G를 제외하고 D, E까지 이렇게 3명이라고 먼저 쳐. F, G를 빼고 보는 거야 지금. F, G를 빼고 A, B, C는 하나로 묶고 D와 E 마치 3명처럼 이웃하지 않으면 나머지 먼저 배열한다. 그래서 3명처럼 배열하면은 3팩에다가 A, B, C가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바꾸는 방법 3팩.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F와 G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맨 앞자리, 그 다음에 A, B, C와 D 사이, D와 E 사이, 이 끝에 이렇게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에 F와 G가 들어가면 FG는 서로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리 중 두 자리에 들어가 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야. 자, 이웃하지 않으면 나머지 먼저 배열한다. 알겠지? 근데 이런 생각도 물론 할 수 있어. 전체 경우 중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자. 이 방법도 물론 좋다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B, C가 이웃하는 거 있지. A, B, C를 일단 하나로 묶어. 그 다음에 D, E, F, G 이렇게 5명을 배열했다라고 그냥 생각하자는 거지. FG를 포함해서. 그러면 5명이 배열하는 거니까 5팩에다가 A, B, C가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 3팩이 있잖아. 이 방법 중에서 뭐를 뺄 거냐면 F와 G도 이웃하는 경우를 빼자 이거야.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이니까 4명이 줄 선다고 생각하고 A, B, C가 줄 서는 방법이 있고 F, G가 또 줄 서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이 뭐냐면
F와 G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인데 전체 경우에서 이렇게 빼주자는 거야. 이해가 되지? 이런 방법도 물론 가능하다. 이런 거 계산할 때 있잖아. 혹시라도 계산할 때 마구잡이로 정리하지 말고 공통으로 여기에 3팩이 있고 여기에 3팩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3팩으로 묶어. 여기에 4팩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4팩이 똑같이 들어있잖아. 4팩으로 묶어. 그러면 여기에 남는 숫자가 5가 남고 여기에 남는 숫자는 2가 남는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팩 곱하기 4팩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모양상으로 봤을 때 혹시라도 얘랑 얘가 지금 다른 거 아니냐. 얘는 뭐냐면 3팩은 우리가 보통 뭐 6 정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6 곱하기 6 곱하기 4p2 43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팩은 6이고 4팩은 24인데 24 곱하기 3이 있어. 자, 여기에 보면 24 보이지? 24 64 24 6 곱하기 3 24 곱하기 6 곱하기 3 24 곱하기 6 곱하기 3 똑같은 결과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웃하지 않으면 나머지 먼저 배열한다. 이 방법도 좋고 전체 방법에서 이웃하지 않는 이웃하는 방법을 뺀다. 이 두 가지를 일단은 기억을 좀 해두는데 문제가 두 명이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할 땐 이 방법도 괜찮아. 근데 세 명이나 네 명이 서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나가면 얘가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1차적으로 얘를 좀 연습을 해 놓는 것이 좋더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에서 보면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A는 맨 앞에 세우고 B는 A와 이웃하지 않게 세우자. 자, 특별한 경우는 먼저 생각한다. A를 맨 앞에 세운다 이거야. 특별한 경우는 먼저 생각하자. 이렇게 한 가지씩 기억해놔. 특별한 경우는 먼저 생각해 주자라는 거지. 그 말은 6명이 줄을 설 때 A가 맨 앞에 서는 건 당연하고 그 말은 A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는 거야. 그 다음에 A 뒤에 올 사람 있지? A 뒤에 여기 말이야. 여기는 B가 못 온대. B가 못 오면 누가 와야 돼? C, D, E, F 4명 중에서 한 명이 와야지.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네 가지야. 네 가지. C, D, E, F 4명 중에 한 명이 온다. 그러면 나머지 이 뒤쪽에는 당연히 B를 포함해서 어떤 3명이 더 있겠지. 그지? 왜냐면 6명을 줄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근데 요 뒤에 있는 4명은 아무렇게나 줄을 서도 되는 거 아니냐? 4팩. 그치? 다시 한번 A는 맨 앞에 세워놓고 A 뒤에 올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정해주고 그 뒤에는 알아서 줄 서라. 나쁘지 않지? 자, 그 다음 문제에서 A, B, C, D, E, F, G 7개 문자를 서로 다른 5개의 문자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대. 근데 A와 C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A와 C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방법을 써봐라. 이거는 살짝 조합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 7개 문자 중에서 A와 C를 포함해서 5개의 문자를 뽑자라는 거지. 이렇게 5개의 문자를 뽑자. 그 말은 A, C를 제외하고 B, D, E, F, G 5개 중에서 3개를 일단은 뽑자 이거야. 그 방법이 5개 중에 3개를 뽑자. 5 컨비네이션 3인 거지. 그러면 일단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을 먼저 하나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A, C를 포함해서 어떤 3개를 내가 이렇게 뽑았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봐. 근데 A, C를 포함해서 배열을 할 때 A와 C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A와 C가 이웃하지 않는 방법은 뭐라 그랬냐면
나머지 먼저 배열한다 이거야. 나머지 먼저 배열한다 3팩. 그리고 맨 앞자리 사이사이 끝자리 포함해서 4자리 중 2자리에 A와 C가 들어가면 된다. 4자리 중 2자리에 A와 C가 들어간다. 이거는 A와 C를 포함해서 5개의 문자를 A, C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A와 C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에다가 A와 C를 포함해서 5개의 문자를 뽑는 방법의 수를 곱해줘야만 전체 방법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다 문제들이 좀 비슷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도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7개의 의자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자 있지? 다 같은 의자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같은 의자. 서로 모양이 다르거나 뭐 그런 의자가 아니야. 같은 의자야.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들어가도록. 그 말이 2명의 학생이 서로 어떻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2명의 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 해보자고. 의자 문제가 나오잖아. 의자 문제가. 그러면 학생이 2명이 있지. 지금 현재 학생이 2명이 있어.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할 거냐면은 자기들이 앉을 의자를 하나씩 들고 갔다고 생각해. 일단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학생 2명이 자기가 앉을 의자를 하나씩 들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나머지 의자 5개와 학생 2명을 일렬 배열하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나머지 의자 5개와 학생 2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빈 의자 5개를 먼저 바닥에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하라고. 빈 의자 5개만, 7개가 아니야. 5개만. 왜냐면 학생 둘이 자기가 앉을 의자를 들고 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저쪽에 멀찌감치 서 있다. 그러면 의자 5개만 먼저 배열해 놓고, 근데 의자 5개가 다 같은 의자니까 배열할 필요가 없어. 왜? 같은 놈들이 있는데 뭘 순서를 바꿔. 이런 상황에서 맨 앞자리 사이사이 의자들 사이 맨 끝자리에서 이렇게 6자리 중에서 2자리에 학생 2명이 의자를 들고 들어가서 앉는 방법과 같다는 거야. 이에 빈 의자 5개를 놔두고, 그러면 공간이 6개의 공간이 생기는데 그 6개의 공간, 의자와 의자 사이 내지는 맨 앞자리 또는 맨 뒷자리 6자리 중 2자리에 A와 B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6P2 이걸 두 학생이 의자에 앉을 때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자, 역시나 다시 한번 의자 문제인데 8개 의자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A, B, C, D 4명이 앉을 때 어느 사람도 이웃하지 않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보는 건데 학생 4명이 있어. 4명이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앉을 의자를 하나씩 들고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빈 의자 4개와 사람 4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여기서 빈 의자 4개를 먼저 놔두고 바닥에, 그치? 얘네들은 배열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맨 앞자리 사이 끝자리 포함해서 이런 5자리가 있는데 5자리 중 4자리에 학생 4명 A, B, C, D가 들어가서 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게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것이다 라는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 의자가 6개야.
여학생이 2명이 있고 남학생이 3명이 있어. 근데 의자에 앉을 거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는데 남학생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학생을 2명 A와 B라고 치고 남학생을 그냥 편의상 3명 1, 2,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사람이 5명인데 의자가 6개잖아. 그러면 빈 의자가 1개가 당연히 생기겠지. 여기까지 됐지?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학생들은 자기의 의자를 들고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 3명과 빈 의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마치 빈 의자를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 남자 3명과 빈 의자 하나를 같이 배열하겠다는 거야.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빈 의자. 요렇게 4개를 배열하겠다. 그러면 4개가 모두 지금 다 다른 상황이니까 4팩이 돼야지. 배열을 했잖아. 빈 의자도 어쨌거나 사람과는 다르니까 같이 그냥 배열한다고. 4팩. 그리고 앞자리 사이 끝자리 또 똑같잖아. 5자리 중 2자리에 여학생 2명이 들어가는 방법처럼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뭐야? 빈 의자가 하나 남을 때 어떻게 하라고? 빈 의자가 하나 남게 되면, 빈 의자가 생기면 같이 배열한다 이거야. 빈 의자. 앞에서 있었던 문제랑 다른 거야. 앞에서 있었던 문제는 빈 의자를 나열할 필요가 없었어. 의자를 놔두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에 이 의자는 왜 그냥 놔두지 않냐? 여기에 지금 보이는 남자 3명과 빈 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빈 의자가 남자들 사이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한쪽 끝에 있는 건지가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4개를 배열해 준 거라고. 알겠지? 자, 필수문항 8번에서 역시나 의자 문제. 의자 6개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앉는데 남자 2명, 여자 2명이니까 이번엔 뭐냐? 빈 의자가 2개가 생겼어.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들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지 이거,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이래. 자, 여학생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A랑 B라고 하자. 남학생은 X랑 Y라고 하자. 그러면 빈 의자가 2개가 또 있어. 됐지 여기까지? 상황을 잘 봐. 일단 상황을 잘 보라고. 여학생들끼리는 서로 이웃한다. 이웃하면 묶어서 배열하자. 그지? 남학생들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남학생들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나머지 먼저 배열하자. 나머지가 여자와 빈 의자야. 근데 여학생 2명은 이렇게 묶어놓고 의자 2개를 배열할 거라고. 이렇게 배열할 거잖아. 그지? 이렇게 배열할 거잖아. 여학생 2명은 하나로 묶어놓고 빈 의자 2개를 이렇게 배열하자. 그러면 이것을 배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의자는 같은 의자니까 서로 얘네들을 바꿀 필요는 없지. 그러면 A, B가 여기 있는 거냐, A, B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냐, A, B가 요 끝으로 들어가는 거냐, 그 3가지가 있고. 그지? 혹시라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 A, B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A, B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3가지. 그리고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2가지가 또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가 이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남자 2명 어떻게 해? 남자 2명 앞자리 사이 끝자리. 남자 2명은 4자리 중 2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여자 2명은 하나로 묶고 빈 의자 2개를 같이 배열하고 얘를 배열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주고 사이와 끝자리 포함해서 4자리 중 2자리에 남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의자 문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야 지금. 자, 9번 문제. 얘는 좀 쉽네. A, B, C, D 5명이 3인용 소파에 2인용 소파 이렇게 나눠 앉는데 A와 B가 서로 같은 소파에 이웃하여 앉는다. 그래서 A와 B가. 그러면 A랑 B가 어떻게 앉아야 되냐? 그냥 이번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써볼까? 자, A랑 B가 여기 앉으면 되지. 두 자리. A랑 B가 여기 앉을 수도 있잖아. 이웃해서 앉는다잖아. 이웃해서. A랑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A와 B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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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A랑 B를 자리를 바꾸고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여기까지가 뭐야? A와 B를 이웃하게 앉히는 방법.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세 자리.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그리고 A와 B가 자리를 바꾸는 방법 두 가지. 나머지 세 명 빈자리에 아무데나 들어가라. 왜?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자, 필수문항 9번에서는 일단 1, 2, 3, 4 5, 6 이게 필수문항. 자, 요게 9번이고 자, 요게 오타가 났어. 요게 10번이야. 요게 10번. 자, 1, 2, 3, 4, 5, 6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있대.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짝수가 뭐가 있어? 2, 4, 6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홀수인 소수래.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원래 홀수는 1, 3, 5인데 그지? 홀수는 1, 3, 5야. 근데 소수가 3, 5니까 3, 5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일단 그러면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뭘 먼저 해야 되냐? 홀수 먼저 배열하자. 알았지?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홀수를 먼저 배열해 주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홀수를 배열하자. 그러면 1, 3, 5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이지. 자, 1, 3, 5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짝수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맨 앞자리, 중간중간, 맨 끝자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에 들어가야 돼. 이러면 일단 뭐가 해결됐냐면 짝수들이 이웃하지 않는다까지가 해결이 된 거지.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짝수가 요 파란색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들 중에서 만약에 짝수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간다면 3과 5가 붙어버리잖아.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짝수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지. 자,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에 짝수가 들어갈 건데 원래는 여기까지가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짝수 3개가 요 자리 빠지고 요렇게 들어가면 3과 5가 이웃하는 경우가 생겨서 어떤 경우를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3과 5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자 이거야. 3, 5가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3, 5를 묻고 1까지 해서 두 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지? 3, 5는 하나로 묶고 1 따로 해서, 그래요. 3과 5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또 있고, 짝수가 들어가는 자리가 맨 앞자리 가운데 끝자리 포함해서 세 자리에 세 개의 짝수가 들어간다. 얘는 3, 5가 이웃하는 경우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전체 배열의 방법 중에서 3, 5가 이웃하는 방법을 빼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10번 문제.
조금 어려웠어, 그지? 조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야. 여기 11번이야. 번호가 1, 2, 3, 4, 5, 6, 7 7개를 나열할 때 세 번째 자리에는 홀수가 온다 그래서 세 번째 자리 홀수. 특수한 경우는 먼저 생각하자. 특별한 경우는 먼저 생각해 주자. 이거야. 세 번째는 그러면 뭐다? 홀수다.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뭐 해라? 나머지 먼저 배열한다. 그지? 나머지를 먼저 배열해 주자. 그러면 7자리가 있어. 자, 7자리가 있어. 왜? 숫자가 7개니까. 근데 세 번째 자리에는 홀수가 와야 돼. 그러면 홀수가 1357이 있고 짝수가 246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지. 네 가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네 가지. 홀수 4개 중에 하나가 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5를 집어넣었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잘 봐. 이 세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는 2자리가 있고 뒤에는 4자리가 있어. 근데 짝수가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짝수가 1개가 들어가야 돼. 이 앞에. 그리고 이쪽에 짝수가 2개가 들어가야 된다. 짝수가 1개와 2개로 나눠져서 들어가야 돼. 됐지? 그 말은 이쪽에서 상황을 잘 봐야 돼. 짝수가 하나 들어간다는 건 3개 중에 짝수를 하나 선택해서 넣자는 거지. 그러면 3가지.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요 3이 뭐야? 3개 중에 하나란 뜻이야. 그리고 그러면 짝수가 하나 들어가면 홀수가 하나 또 들어가야지. 홀수가 하나 들어가야지.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다가 홀수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남은 홀수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둘은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여기다 세 번째 자리에다 썼던 그 4가지는 그냥 이어서 가고 이 뒤에 있는 상황만 남았지, 그지? 그러면 이 뒤에 남아있는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면 짝수 하나가 앞으로 나갔고 세 번째 자리에 짝수 하나 들어갔고 앞에 한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 홀수 하나 들어가고 앞에 한 자리에 홀수가 들어갔으니까 이 뒤에 있는 4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홀수 2개와 짝수 2개를 저 뒤에 있는 4자리에다가 배열해야 된다 이거야. 됐잖아. 근데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홀수 2개를 먼저 배열을 하고 이펙 남은 3자리 중에 2자리에다가 짝수 2개를 집어넣자 라는 게 이 뒤에 4자리에 대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얘가 여기에 곱해져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혹시라도 이런 생각, 이 뒤에 지금 분명히 4자리인데 홀수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이펙이고 남은 자리 3자리. 왜 3자리냐? 그럼 이게 5자리 아니냐? 여기 4자리인데 그 뜻이 아니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자리지만 짝수가 2개니까 짝수 2개가 요렇게 들어가면 4자리잖아. 그러니 홀수 2개를 먼저 배열하고 가정을 해서 3자리가 있다. 홀수와 홀수 사이, 홀수 앞자리, 홀수 뒷자리 3자리 중에서 2자리에 짝수가 들어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라고. 요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 그치? 강의 내용도 좀 길고 문제가 11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풀었던 이 내용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정도의 문제 있지 이 이상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야. 대략 이 정도 선에서 공부하면 충분하다.